노년의 재혼. 이것 모르고 했다가 더 큰 후회. 잠깐, 지금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르고 재혼했다가 더 큰 후회를 남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좋은 분을 만났는데 재혼까지 가야 하는 건지 망설여지거나, 이미 재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에 당황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노년 재혼을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무엇을 조언해 드려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 재혼에서 감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결정한 분들과 모르고 결정한 분들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혼을 말리거나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상황은 특정 개인과 무관한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담긴 법률 및 재정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적인 법률 또는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임정자 씨는 올해 71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5년 만에 새로운 분을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생겼고, 외출할 때 동행이 생겼고, 새벽에 몸이 안 좋을 때 걱정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6달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자녀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양쪽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매일 부딪혔습니다. 임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결혼을 결정했는데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알고 결정했더라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임정자 씨와 같은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은 자녀 관계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정한 분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재혼 전에는 상대방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재혼 이후에는 양쪽 자녀들까지 포함한 훨씬 더 복잡한 관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처음부터 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감정, 재산에 대한 걱정, 낯선 사람이 가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 저항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과 상대방 자녀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재혼 가정이 됐을 때 두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의 부모 재산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갈등이 부부 사이로 전이되면 재혼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 자녀들을 미리 만나보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자녀들이 이 재혼에 대해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처음에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를 무시하고 결정하는 것과 그 반대를 충분히 들으면서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은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경수 씨는 상대방 자녀들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상대방 자녀들이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 갈등이 결국 재혼 생활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만나고 이야기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하는 후회가 너무 컸습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상대방 자녀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그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가장 큰 갈등이 됩니다. 노년 재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재혼하면 나중에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피하거나 미루다가 결혼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 재혼에서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살아온 세월 동안 모은 자산이 있고 그 자산에 대해 각자의 자녀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양쪽 자녀들에게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 현황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혼 이후의 재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할 것인지 합산할 것인지. 세 번째는 상속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각자의 자녀들에 대한 재산 계획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갈등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속물적으로 느껴지거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재혼 이후의 현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박순분 씨는 재혼 전에 재산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셨습니다. 재혼 이후에 상대방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계속 갈등을 만들었고 그 갈등이 부부 사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더라면 이 갈등 자체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재산 문제는 감정보다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명확함이 재혼 생활을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 상태를 서로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노년 재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색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지,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이야기를 재혼 전에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노년 재혼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배우자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혼 일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중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간병의 부담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재혼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의료비에 관한 현실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이 재혼 이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혼은 좋은 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도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를 감정이 앞서기 전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수진 씨는 재혼 이후 1년 만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재혼 전에 남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간병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 솔직함이 재혼 이후의 현실을 함께 감당하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재혼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 재혼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연애할 때는 만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 취미 시간, 청결 기준, 음식 취향, 외출 빈도, 지출 습관, 종교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굳어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맞추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른이 넘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재혼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것입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보면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연애하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도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각자의 물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의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미리 나눠야 나중에 더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복순 씨는 재혼 전에 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덕분에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쓰는 방식이 나와 너무 달랐어요. 여행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부분을 재혼 전에 충분히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행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재혼 이후의 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재혼 이후의 충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번째입니다. 각자의 자녀에 대한 역할과 경계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노년 재혼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녀에 대한 역할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알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혼 생활을 가꾸어 갈 것인지가 2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재혼 이후에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노년 재혼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 상대방이 내 노후를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이 기대가 너무 크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노년 재혼에서 가장 건강한 구조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친구 관계, 각자의 취미, 각자의 시간을 재혼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나친 의존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모임을 나갔을 때 불안해지거나 상대방이 잠깐 연락이 안 될 때 걱정이 앞서거나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하는 것은 재혼 생활을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관계가 더 여유롭고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배우자가 먼저 건강이 나빠지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 두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이명자 씨는 재혼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은 혼자만의 날로 정해두셨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 하루가 관계 전체를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함께 있는 나머지 날들이 더 좋아졌어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재혼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노년 재혼을 오래가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9번째입니다. 재혼 이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노년 재혼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갈등은 어떤 관계에서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노년 재혼에서 갈등을 다루는 것이 왜 어렵냐면 두 사람 모두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이 방식의 차이가 갈등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야기해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것인지,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할 것인지, 이 원칙들이 있으면 갈등 상황에서 그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 재혼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자녀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갈등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녀들이 편을 나누고 그 편 나눔이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부부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청남도 세종에 사시는 박미향 씨는 재혼 초기에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딸이 남편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고 그것이 가족관계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부 갈등은 부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미리 이야기해 두었더라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재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0번째입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재혼을 원하는가입니다. 외로워서인지,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인지,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해서인지, 아니면 생활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혼은 나중에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실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재혼과 그 이유가 명확히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힘든 시간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시간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프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함께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 있고 싶은 것인지 어려울 때도 함께 있고 싶은 것인지가 다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완전히 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크게 나빠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재혼을 선택하는 것과 재혼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관계의 건강함이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재혼이 더 건강한 재혼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순례 씨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서 재혼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자녀들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년을 더 기다리면서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재혼 결정을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 것이 재혼 이후의 관계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년의 재혼, 이건 모르고 했다가 더 큰 후회를 남기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년 재혼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현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재혼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재혼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 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고 생활 방식의 차이를 경험해보고 법률적으로 준비하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미리 이야기하고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 모든 준비가 쌓였을 때 재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진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십시오. 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나중에 후회를 막아주는 가장 소중한 과정입니다. 알고 결정한 재혼이 모르고 결정한 재혼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그분께 드리는 가장 따뜻한 선물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50 이후의 삶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